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카톨릭 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시 입시 결과와 그 다음에 정시 입시 결과를 모두 다 공개를 한 상태고, 비교적 이제 뭐 경쟁률 뿐만이 아니라 뭐 충원율, 그 다음에 입학 성적까지 대체적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지금 현재 공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그 학생들이 이제 관심이 대단히 높은 뭐 의예과나 약학과 그다음에 간호학과 등 뭐 특히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 네,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형성되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양질의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 연도에 그 작년 이제 입시가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일부는 이제 공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다 다른 모집 단위들 그러니까 의예과나 약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 모두가 이제 전 모집 단위의 성적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2025학년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그 카톨릭 대학교 2025학년도 그 수시 모집 요강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뭐 이전에 공개되었던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 같은 경우에도 모집 단위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들이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많이 확대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다른 대학들보다도 굉장히 이제 선제적 공격적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좀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일련의 노력들이 좀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카톨릭 대학교 수시 입결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카톨릭 대학교가 공개한 전반적인 이제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 우선 이제 수시 모집 입시 결과에서 전체 이제 전형별로 수시 경쟁률 현황을 연도별로 이제 조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도에 해당하는 이제 전형별 경쟁률을 좀 공개를 했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집 인원이 얼마, 그리고 지원 인원이 얼마, 경쟁률이 얼마, 뭐 그렇게 해서 202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학년도까지 이렇게 쭉 흐름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뭐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네, 일단 요거는 전반적인 전형별 이제 경쟁률 흐름이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 4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2022나 2023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쟁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흐름이 2025학년도에도 좀 반복이 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전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잠재 능력 우수자 뭐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 해가지고 여러 개의 전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경쟁률, 그리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경쟁률,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학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의예과, 약학과, 그다음에 뭐 간호학과, 뭐 특수교육과 뭐 요 정도 이제 모집 단위만 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 자체는 일단 모집 단위가 많지 않다. 네, 그런 부분들 일단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전형들도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네, 경쟁률의 흐름은 네,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다 세부 전형으로 조금 들어가서 수시 전형 안에서도 보다 세부 전형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각 전형별로 입학 통계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세부 전형 중에서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지역 균형 전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이고, 이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영 교과는 계열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 국영수사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해당되는 전 교과를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진로 과목 같은 경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상위 세 과목을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아시겠지만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예나 약학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이제 강세를 보이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예과고 그다음에 약학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관은 기본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데 요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수학과 과학 상위 세 과목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과목들 전 과목을 수학 과목, 과학, 진로 선택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요 점을 일단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전문 교과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 등급이 이제 반영이 안 되는 성취도만 이제 나오는 그런 과목들 있죠. 그래서 뭐 고급 뭐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화학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도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면 모두 다 이제 반영을 한다. 네, 그걸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라는 거를 이제 놓고 보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사실 이제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딱 정해져 있으면 사실 복잡할 이유도 없는데 이제 학과들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분리를 해놔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전 모집 단위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 모집 단위라고 하면 뭐 간호학과, 의예과, 약학과 이 세 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모집 단위는 지정 과목 없이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 영역 중에서 이합 7등급을 요구했다. 네, 요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합 7등급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간호 같은 경우에는 요 네 개 영역 중에서 3합 7등급을 충족해야 됐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2합 7, 간호학과는 이제 3합 7,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기준도.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은 기하나 미적, 택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확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탐구도 과탐도 두 과목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영역, 이 네 개 영역 모두 합쳐서 5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기준이 높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역시 기하나 미적 중에 택일입니다.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과탐. 근데 이제 과탐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5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된다. 네, 요렇게 좀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약학과 같은 경우에 전국에 상당수의 이제 많은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3합 5 정도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지정 과목을 정해놓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기본적인 3합 5등급 정도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좀 참고 삼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고, 여기서 이제 그 경쟁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 여기하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경쟁률 한번 비교해 보면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을 확인해 보는데 이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경쟁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저를 충족한 인원들끼리만 이제 경쟁률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률이 바로 실질 경쟁률이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 경쟁률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들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전 모집단위,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금 간호나 의예나 약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단위는 지금 2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체가 엄청 타이트한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족률이 이제 2합 7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또 간호학과 같은 경우 3합 7 정도를 요구했을 때 충족률이 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뭐 의예과나 약학과도 이제 각각의 이제 다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대단히 이제 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실질 경쟁률과 2023학년도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대략적으로 지금 샘플들만 몇 개 뽑아서 과연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국문 같은 경우에 지금 34명이 지원을 했는데, 자,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33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인원이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 네, 그건 이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문계열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제 학과 쪽으로 한번 좀 가보면 프랑스 어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74명 지원자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지금 65명 정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90%, 80에서 한 90% 정도는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일본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능 최저 충족률은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문 쪽도 그렇고,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샘플 하나 또 잡아보면 경영 같은 경우가 조금 낮긴 했었네요. 그죠? 그래도 뭐 어쨌든 38명, 그러니까 7명을 모집하는데 38명이 충족했으면, 네,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이제 그 수능 최저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화학과 같은 경우 선호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 33명 중에 25명이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도 25명 중에 지금 17명이 지금 충족을 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 얼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뭐 기본적으로 2합 7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뭐 여기 생명공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기본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로 나오는 것 같냐면 그냥 이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 대략 한 수능 최저 충족률이 2합 7 정도를 끌고 갔을 때 약 한 70에서 80% 정도는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 요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 하나하나씩 보진 않아서 뭐 이제 학과별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충족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학이나 간호나 의예과를 제한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는 2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을 거다. 네, 이 정도로 조금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약학과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합 5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었죠. 그것도 지정 과목이 있는 경우에서 지금 3합 5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실제로 보니까 45명 지원자 중에서 지금 대략 한 15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5명 중에서 15명이 지금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대략 지금 한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한 30%에서 한 35%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됐다는 얘기고 나머지 65에서 한 70% 정도는 최저를 못 맞췄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더 수능 최저가 높아서 지금 4합 5, 그것도 과학탐도 지금 두 과목 평균치였는데
94명 지원자 중에서 지금 46명이, 46명이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50% 정도 이상은 네, 수능 최저를 지금 충족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합7을 요구했었는데 140명 지원자 중에서 네, 대략 64명이 지금 충족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50%가 조금 안 되는 인원들이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단히 높은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정도는 거의 대부분 다 충족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이 데이터를 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한 어떤 편차가 모집 단위별로 이런 편차가 좀 나타났었는데, 자, 그러면 수능 최저를 거의 대부분 다 충족했었던 의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의 최종 성적이 좀 어떻게 됐을까? 자, 저희는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데이터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75 정도가 나왔었고요. 제가 여기다가 2023학년도 평균, 저희는 지금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만 한번 제가 여기다가 칸을 만들어 놓고 따로 쓴다고 하면,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2023학년도에 2.94 등급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2.94 등급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가 지금 한 2.80 정도였었는데, 네, 2023학년도 같은 경우 철학과는 3.14 등급. 그러니까 이전 연도보다 이제 조금 더 소폭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국사학과가 지금 2.77,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평균은 2.83으로 큰 편차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국사학과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영어 영문 같은 경우가 지금 2.74, 이전 연도 평균은 2.91로 역시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어, 프랑스, 이제 어문 계열들은 지금 2.88에서 2.93까지, 네, 요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3점대 거의 대부분 다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언어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한 3.22 정도. 그리고 일어 일본 문화 같은 경우가 한 3.07 정도. 그리고 프랑스 어문 같은 경우가 3.11 정도였는데, 어쨌든 2023학년도보다는 조금씩 다 소폭 상승했다. 네, 요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모집 단위들도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1, 2.16 심리학과가 지금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가 있는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64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2.64. 그리고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평균치가 한 2.55 등급 정도. 그리고 사회학과가 2.81 정도. 그리고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가 3.0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 쪽 학생들의 선호도가 워낙 이제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심리학과가 지금 성적대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2023학년도에도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성적대가 좀 높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2024학년도에 많은 상승폭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갈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상승폭을 더 끌어올려서 1점대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고, 네, 대략 이제 2.16 정도가 이제 평균치라고 한다면 한 2.2 정도 내외 선에서 또다시 이제 입결이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뀔 수도 있죠. 뭐 그걸 이제 뭐 제가 다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심리학과 이제 평균점이 좀 상승폭이 좀 과도하게 좀 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금의 하락 여지는 조금 남겨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과학 계열에서 심리학과가 이제 좀 튀어서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네,
입결 자체가 좀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한 경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평균치 자체는 그래도 한 2.6등급 정도 내외 선으로 좀 잡고 네,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7 그리고 회계 이제 상경계열이죠. 그러니까 2.84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전 연도 경영계열은 2.7 정확하게 동일했고요. 평균치는. 그리고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2.98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네, 그렇게 큰 편차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학부 이제 국제 법정 계열이 2.78, 2.81, 2.67, 2.65 대략 한 2.7 정도 내외 선에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입결이 이전 연도 같은 경우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국제학부가 한 2.81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법학 같은 경우가 지금 2.69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제학과가 2.90, 행정학과가 한 2.93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이전 연도 입결 평균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한 2.6 정도로 거의 대부분 다 2.7 정도 내외 선에서 지금 이제 맞춰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입결 자체는 이제 조금 낮게 형성돼 있었던 경제나 행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간 케이스가 됐다.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한 2.7, 2.6에서 한 2.7 정도 선이면 네, 일단 지원을 뭐 고려해 봐도 괜찮은 성적대가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 화학과 이제 뭐 선호도가 워낙 높으니까 자 2.46 그리고 수학이 3.02 물리 3.06 이렇게 이제 조금 편차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23학년도 화학 같은 경우는 2.78 정도 그리고 수학과가 2.91 그리고 물리학과 같은 경우가 한 3.28이었으니까 네 화학과는 좀 성적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수학이랑 물리는 사실 이제 큰 편차가 발생하진 않았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식품 영양을 제외하면 대략 한 2.9 내외 정도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고 식품 영양 같은 경우 이전 연도에도 2.73 정도로 조금 높았던 편이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식품 영양 쪽은 조금 더 상승을 했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79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의생명과학 이전 연도 평균치는 1.82까지 이제 형성이 됐었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의생명과학은 뭐 선호도 자체가 이제 좀 높은 편입니다. 많이 높은 편이고, 지금 이제 그 성적대가 좀 많이 떨어진 이유를 지금 최고점, 최저점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2023학년도 최고점은 한 1.54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1.94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점에 대한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면,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도 일단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이제 점수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최저점도 많이 하락을 했다. 자, 그래서 의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남겨놓았다. 그래서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9보다는 더 상승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점 아주 극초반이나 1점 후반대, 1.9에서 한 2.0 정도 사이, 네, 그 정도까지는 나올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면 또 다른 학교 선택지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경쟁률이나 이런 추이들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ICT 공학, 이제 컴퓨터 계열 쪽을 이제 한번 놓고 보면, 자, 컴퓨터 정보공학부가 지금 한 2.77. 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기술 컨텐츠가 2.45, 정보통신전자가 2.74.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미디어 기술 컨텐츠를 제외하면 나머지 한 2.7등급. 네, 요 정도 내외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2.87,
그리고 미디어 기술 컨텐츠 같은 경우가 한 2.81, 그리고 네, 정보통신전자공학 같은 경우가 3.03 정도였는데 조금씩 이제 입결이 상승을 한 편이고, 그 중에서도 미디어 기술 컨텐츠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으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2025학년도에도 한 2.6에서 2.7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일단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융합공학 계열에서 이제 생명공학과가 2.09 많이 높죠.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이 2.63,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이 지금 2.27로 그 다른 자연계열 이제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인데,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요,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한 2.35, 그리고 에너지 환경공학 같은 경우에 2.8,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는 2.39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긴 했으나 이미 입결 자체가 높았던 생명공학이나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체적으로 좀 상승은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공학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공학하고 바이오메디컬은 최소한 2024학년도 지금 이 입결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뭐 첨단 학과들인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 2.49, 이전 연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2.91 정도, 네,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2.76, 이전 연도 2.84하고 비교하면 뭐 큰 편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2.42, 네, 많이 이제 높은 편인데, 이전 연도에도 한 2.56 정도는 나왔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도 인원도 이제 조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편이고, 뭐 이제 요금 비교 자료 같은 경우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해보면 2.76 정도였는데 2.50 정도까지. 그러니까 인문 평균점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 이제 자연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연도에는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81 정도 이제 형성이 되었었는데, 여기는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 이제 모집을 하기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둔다면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도 이제 좀 모집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학 계열 같은 경우가 지금 2.99 정도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자유전공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인문 자연 같은 경우 이제 분할해서 정시 모집에서 이제 뽑는 거는 이제 제가 좀 확인했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몰라서 지금 수시 요강을 잠깐 이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2025학년도 수시에서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하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전공과 계열 상관없이 자유전공으로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로, 그러니까 광역 모집이죠. 인문사회 계열로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공학 계열로도 모집을 합니다. 자연공학 계열로 이렇게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지금 자전하고 조금 비교해서 입결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공학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 입결하고 지금 자연공학 계열하고 좀 입결 비슷하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유전공은 이제 그 통합 모집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한 대략 한 2.4, 2.5 정도 내외 선에서 아마 이제 입결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모집을 하는 이제 신설 모집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광역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인문사회나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이나 공학계열이 지금 상대적으로 시행 첫 해였기 때문에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입결들은 결론적으로 조정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 입결치가 인문사회 자유전공 입결치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한
2.3, 2.4 정도, 그러니까 2.4 정도 내외 선까지는, 그러니까 2.4등급 내외 정도는 일단 좀 형성을 해야 좀 지원하는데 좀 유리할 수 있, 그 계획은 이제 좀 합격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입결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입결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특히 자전을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여기 의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입결인데 여기 이제 세계학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의예과는 전년도에도 1.0이었거든요. 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최고, 평균, 최저점 모두 다 전년도에도 다 동일하게 1.0이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1.09 정도인데, 이전 연도 평균치는 1.11이었습니다. 네,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더 올라가기도 힘든 내신에서 지금 상승폭이 더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비슷했습니다. 이전 연도 1.76등급이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형성되었다는 점, 네,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제 앞서서 약학이나 의예나 간호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합격자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수능 최저 붙은 친구들끼리에서도 이렇게 높은 입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일단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입결은 요 정도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그리고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실 수 있겠지만, 뭐, 의예과 정도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그러면 최고점도 1.0, 그 다음에 최저점도 1.0, 평균도 1.0. 그러면 과연 동점자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은 이제 카톨릭 대학교, 그러니까 뭐 의예든 약학이든 간호든 간에 어쨌든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반영 교과목들, 그러니까 국영 수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수 단위, 그 반영 교과목 이수 단위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합계 순위로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점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반영 교과별 성적 환산 점수 순으로 이제 그 동점자를 이제 가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계 부분을 보면 수학이 일단 제일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과학, 그리고 국어, 그리고 사회 이런 순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점자가 발생했다. 의예과는 그렇게 해서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요번에 마지막은 반영 교과별 마지막이 반영 교과별 이수 단위수 상위.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이수 단위수 이제 총 합산이 아니라 교과별로 지금 방금 옆에다 썼던 성적 환산 점수하고 동일하게 수학 이수 단위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어, 과학, 그 다음에 국어, 사회 이런 순으로 또 이수 단위까지 이제 살펴본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전에 이제 그 카톨릭대 그 입학사정관 분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셨던 그 카톨릭대 입학처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의예과 같은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 걸러내는 게 이제 일이라고 뭐 그런 얘기 하셨던 걸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점자 처리 기준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이제 잠재 우수자 서류 전형, 그리고 이어서 이제 면접 전형까지 한 번에 쭉 살펴볼 건데요.
여기 이제 참고로 2025학년도에는 여기 서류 전형이란 말이 서류 전형에서 서류란 말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일단 전형이 이름이 이제 좀 바뀐 전형이 있는데라고 했을 때 요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이 그냥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란 전형으로 바뀌어 있다. 네, 일단 그거를 먼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전년도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당해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만 좀 초점을 맞출 건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할돼서 했었던 게 아니라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란 단일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뭐 비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024학년도에는 이 잠재 능력, 기존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이원화해서 이제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2024학년도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 그러니까 제가 지금 X 표시를 해놨는데 2024학년도에는 서류 전형이란 말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류 전형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전형 방법은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카톨릭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면접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에 대한 항목이 동일합니다. 서류 평가 항목이. 그러니까 뭐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도 그렇고 면접 전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평가 항목을 보면 학업 역량 반영 비중이 35%고요. 그리고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45%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반영 비중이 공동체 역량 반영 비중이 20%. 요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당연히 수능 최저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그 이전 연도, 2023학년도하고의 좀 비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톨릭대에서 공개한 내용도 이제 2024학년도 내용에만 그냥 좀 충실하게 이렇게 이제 그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본 문화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경쟁률이 뭐 대단히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많이 높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고 출신 학생들이 이제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계열들 같은 경우 이제 쭉 보면 뭐 특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거의 대부분 다 평균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내외선에서 지금 이제 경쟁률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이제 전공 선택이 좀 자유가 있었던 자유 전공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다른 모집 단위들에서 좀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요 정도를 제외하면,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한 15대 1 내외선, 그 정도라고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 이제 교과 성적이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성적이 큰 의미가 있냐, 이 부분은 이제 좀 차지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이 서류 전형에 지원하려고 했던 수험생들의 점수대에는 대략 한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데는 일단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학과별로 살펴보지는 않고 우리 그냥 계열별로만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한 3.5등급 내외 정도, 최종 등록자 성적들이 한 3.5등급 내외 정도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고 지원생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외고는 이제 국제고 일부 지원생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성적이 이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 지금 4개의 학과를 지금 묶어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여기 이 사회과학 계열은 그래도 이제 좀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이 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점 후반, 3점 초반대, 3점 초반
정도 내외 선에서 네, 입결이 지금 형성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계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등급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정 계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네, 제가 볼 때 뭐 특목이나 일부가 지원을 한 경향일 겁니다. 특히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 학생들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 등급 컷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3점 역시 5등급 내외 정도 선에서 지금 이제 합격자들의 성적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 계열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서 아동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대략 4.0 정도 내외 선에서 네,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동학과만 조금 더 입결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의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입결보다는 훨씬 더 내신 성적이 더 좋은 성적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점 자체가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의생명과학과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의생명과학 쪽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단순히 이 평균치만 보지 마시고 여기 최고점을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좀 높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고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2점 중반대 정도에서 2.5에서 2.8 정도 사이는 기본적으로 좀 나와줘야 네,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CT 공학 계열 같은 경우 지금 세 개 학과의 평균점은 대략 한 3.5등급 역시 내외. 그러니까 뭐 큰 다른 모집 단위들과 큰 편차가 있지는 않죠. 그리고 바이오, 융합공학 계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학과마다 좀 편차는 있는데 선호도가 높은 생명공학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네, 생명공학이 지금 좀 최고점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생명과학과하고 최고점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2.5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일단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자전도 지금 보시면 입결 그리고 네 첨단 융합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결들 한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올해 2025학년도에는 뭐 전형 방법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다만 이제 전형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이고 여긴 지금 2023학년도가 나왔는데 2023학년도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률과 조금 비교하는 자료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단적으로 이 두 개를 역시 또 비교하는 게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란 전형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이원화됐었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모집 인원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2024학년도 면접 전형이 2023학년도보다 대부분 다 높습니다. 그 이유가 모집 인원 자체가 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소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좀 고려해서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 교과 성적 통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특성 때문에라도 뭐 이 입결 자체가 이렇게 매우 이렇게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모집 인원의 감소라고 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3학년도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이 전형 역시 2024학년도 전형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열별로 이제 성적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서류 전형보다는 아마 입결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면접의 영향력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 그리고 요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는 당연히 서류 100% 서류 100%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지원자의 4배수까지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에 대한 요소들을 일단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입결이 조금 낮게 형성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모집 단위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쨌든 입결이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서류 전형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조금 전체 평균치가 좀 낮게 계열별로도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입결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흐름 정도만 좀 살펴보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면접에 자신 있고 서류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신 등급이 조금 낮다고 해도 네,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카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에 대한 이제 입결도 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세히 살펴보진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죠? 성적을 공개해 준 것만으로도 일단 이 카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긴 한데, 네, 모집 인원이 적은 관계로 그 편차 역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네, 이제 입결 자료를 확인해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 아이디 블로그가 있는데 저희 블로그에도 이 관련 자료는 좀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를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른 전형 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그 모집 인원 자체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모집 단위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장 추천 전년도에는 이제 약학, 의학, 간호학과만 이제 모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지금 2025학년도에는 이제 특수교육도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니까 대신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형의 전형 방법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과 전형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네, 4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인원들 대상으로 2단계 서류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자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 전형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그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의예과하고 약학과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 없고 의예과하고 약학과만 지금 일단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 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는 당연히 기하고 미적, 그리고 영, 과. 네, 두 과목이겠죠? 그래서 이 네 개 영역 중에서 삼합 4등급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는 자, 국어, 수학 역시 기하, 미적, 그리고 영어, 과학은 한 과목만 봅니다. 약학은. 자, 이 중에서 삼합 5등급을 충족해야 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일단 약학하고 의예만 적용이 되었다. 이건 이제 2025학년도에도 변화 없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경쟁률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경쟁률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경쟁률이 정말 이제 높았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합격 인원 예비 순위도 거의 없습니다.
뭐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 지금 추가 합격 인원 예비 순위가 지금 19번까지 돌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뭐 비교 대상으로 서울대 정도 아니면 서울대 연대 뭐 정도 아니면은 네 빠져나갈 인원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이제 그 서울대나 연대 정도하고 이제 중복 합격했을 이제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죠?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교과 성적 통계치를 한번 좀 놓고 보면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 2.0 평균이 그리고 의예과는 1.19 그다음에 간호학과는 2.56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됐었습니다. 2023학년도와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교과 성적 이제 그 통계치만 한번 이제 좀 놓고 보면 약학과가 한 1.93 정도. 그리고 의예과가 한 1.18 정도 그리고 간호학과가 2.32 정도였는데 간호학과는 조금 떨어진 것 같고 약학과는 뭐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가 조금 하락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의예과 같은 경우는 최저점 자체는 일단 더 올랐어요. 2023학년도보다 최저점이 2.10 그리고 최고점이 뭐 최고점은 동일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어쨌든 그 분포 범위가 지금 학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단 좀 참고 자료로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지금 2.98인데 2023학년도 최저는요 3.51까지도 뭐 내려간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런 전형들은 이 최저점이 일반 고일 확률은 뭐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학교장 추천 전형이니까 추천을 받긴 해야 되는데 의예과는 일단 각 고교별로 학교별로 한 명만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예과는 한 명만 이제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약학이나 뭐 간호나 이제 2025학년도에 신설되어 있는 특수교육 같은 경우 이런 학과들은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입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기획균형 전형이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모집 인원이 뭐 적기 때문에 일단 입결은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네, 모집을 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만 네, 좀 참고 삼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카톨릭 지도자 이제 추천 전형처럼 네, 입결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는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 방법이 기본적으로, 논술 70과, 그 다음에 교과 성적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2025학년도에는 이제 전형 방법이 좀 전형 요소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논술 80%와 그다음에 교과 성적 20%만 반영을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교과 전형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물론 이제 뭐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 앞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반영 교과 있잖아요. 이 반영 교과가 원래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국영 수사과 계열 상관없이 이 과목들이 다 반영됐는데 여기 논술 전형은 국영 수사가 상위 다 합쳐서 10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 같은 경우 이제 뭐 제가 다 일일이 쓰는 건 좀 이제 너무 많아서 간호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 없이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3합 7등급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과 수학은 기하나 미적 과탐은 2과목을 다 응시했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합 4등급을 요구했다.
그리고 약학 같은 경우에는 네, 국수 영과, 수학은 기하나 미적, 과학은 한 과목,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했는데 그 네 개 영역 중에서 3학 5등급을 충족해야 됐다.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뭐 경쟁률은 경쟁률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교과 성적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반영 비중이 높고 심지어 그 논술 반영 비중이 2025학년도에 더 높아졌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단히 높은 약학의의 간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네 입결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가시는 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이 1.71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한번 살펴보시고 기출이나 이제 뭐 모의 논술 같은 경우를 반드시 한번 치러보고 네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농어촌 학생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기타 전형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되어 있는 자료들 정도만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봤었을 때 그 교과 전형도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이제 써 있는데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및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제2차 전형은 네,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한다. 네,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경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참고 삼아 이제 요 자료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입결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이제 교과 전형으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네, 요 정도 이제 좀 나와 있는 부분들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2024학년도 카톨릭 대학교 수시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저희가 2024학년도 카톨릭 대학교 이제 정시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카톨릭 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시 입결 살펴봐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동영상 정시 모집 입결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